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가져온 자료는요, 좀 흥미롭습니다. 1974년 6월 8일 강연 녹취록 일부인데, 제목이 마음의 공해예요. 아, 마음의 공해? 네.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이 공해라는 단어, 보통 환경오염에 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나 수질오염 같은 거. 근데 이걸 마음의 상태에 딱 적용했다는 게, 발상 자체가 좀 새롭지 않나요? 네네, 상당히 그렇죠. 1970년대면 일본도 한창 고도 성장기 지나면서 환경 문제가 막 부각되던 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공해, 그 너머를 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주목할 만한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 나열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고들려는 시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음의 공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강연자는 왜 이걸 당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의 진짜 뿌리라고 봤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가보죠. 강연 시작할 때 보면 당시 도쿄 스모그나 스미다강 오염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부터 꺼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환경 문제로만 딱 끝내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고 진짜 병의 근원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공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공해. 네, 강연 내용을 보면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그 마음의 기준, 뭐랄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의 저울 같은 거요. 그걸 잃어버린 상태. 아, 기준의 상실. 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교묘하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공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아,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이 마음의 공해가 구체적으로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난다고 봤나요? 강연에서 든 예시들이 사실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몇 가지 짚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자들이 학생들 성장보다는 자기들 급여 인상 같은 이익 때문에 파업하는 모습들, 본분을 잊었다는 거죠. 아, 학생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네. 또 종교 영역에서도 진정한 깨달음이나 실천은 없고 그냥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남묘호랭개교 같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복을 비는 거, 기복신앙 이런 데만 치중하는 세태도 마음의 공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로 봤어요. 아,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빠진 상태. 그렇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나 기준이 오염되면 그게 그냥 사회 여러 영역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히 사회 갈등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환경의 파괴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환경 파괴까지요? 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이윤만 막 극대화하려고 인건 비싼 곳으로 공장 막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노동 착취 문제나 또 그 과정에서 환경 규제 무시하는 행태들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마음의 공해에서 비롯됐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 그 근원이 같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이 막 노인로제 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상까지도 이것과 연결된다고 봤어요. 와, 그건 좀 놀라운데요? 물리학의 그 작용 반작용 법칙 있잖아요. 네네. 딱 그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인과론적 설명이에요. 상당히 근본적인 진단이죠. 듣고 보니까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뿌리 깊은 마음의 공해, 이걸 어떻게 정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나요? 그냥 지식만 쌓는 걸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실행하고 반성. 실행과 반성. 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강연자는 우리 마음속에 낀 뭐랄까, 스모그. 마음의 스모그. 네. 편견이나 아집, 욕심 같은 거요. 그걸 걷어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올바른 마음의 기준, 그 마음의 저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 그건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반성, 즉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교 용어로는 지관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균형을 잃진 않았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관찰하고 바로잡는 노력이죠. 아,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과 사회, 또 타인과 내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의 방식, 그걸 중도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걸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중도의 길. 네. 이런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서만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진짜 바꾸는 지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떤 거창한 외부 시스템 변화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변화에 있다. 이 말이네요. 네. 이거 꽤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5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우리 내면, 이 마음의 공해를 정화하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든 사회 문제든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의 진짜 행복도 찾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는 관점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1974년 강연은 환경오염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 그 이면에 인간 내면의 오염, 즉 마음의 공해라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 이걸 지적하고 그 해결책 역시 우리 각자의 내면 성찰과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강연이 있은 지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 당신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나 여러 사회적 갈등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가 과연 얼마만큼의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강연자의 주장처럼 세상의 변화는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